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리모델링 사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님 보험 리모델링한 사례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이런 내용도 자주 올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괜찮은 댓글 하나 있어서 그거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하신 게 사람마다 모두 다 이제 조건이 다르고 또 리모델링 하는 방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각각 사례들이 조금씩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이제 보험 정리가 잘 되셨으면 뭐 댓글로 좀 올려주셔도 좋고, 제가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독자님께서는 일단 줄일 건 좀 줄이고 또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보강을 많이 했던 케이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 잘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보만 선생님, 가족들 보험 리모델링 마치면 감사 인사 드리러 오겠다 했는데 이제야 가족 리모델링이 끝냈습니다. 우선 저는 3달 전부터 하나하나 반복해서 보고 댓글을 다 읽다 보니 서서히 이해가 되더군요. 이렇게 쓰셨는데 맞아요. 이거 댓글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미 이전 영상에 다 만들어져 있거나 비슷한 댓글과 답글들이 이미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99%는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영상이 벌써 뭐 170편이 넘는데 웬만한 것들, 웬만한 댓글들 다 있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쭉 보세요. 다른 분들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고 제가 어떻게 답글을 달아드렸나 그런 것들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나마 답글을 이렇게 달아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칫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가 또 그분 보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구독자님들 더 많아지고 하면 제가 다 못하잖아요. 지금 구독자님들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뭐 질문 하나씩만 해도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댓글도 보시고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고요. 계속해보면 저희 가족의 경우는 보험료가 부담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보장이 너무 허술해서 보강한 경우다. 그렇죠. 보험 잘 가입이 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잘 보강을 해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루고 나중에 하려다 보면은 병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볼게요. 2세대 실비 유지하는 대신 불필요한 특약 모두 삭제해서 보험료를 절감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써주시지는 않으셔서 제가 어느 정도는 유추를 좀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거죠. 실비보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담보들이 들어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그 안에 실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세대 실비를 유지하시고 그 중에 덜 중요한 특약들 삭제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다 부족한 담보를 새로 가입해서 보강을 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2세대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안 하셨고 이분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실비를 어떻게 할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제가 3세대 실비가 가입이 될 때까지만 해도 3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기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3세대 실비가 보장도 그냥 괜찮고 또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보험료 상승폭도 다른 실비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괜찮은 게 3세대 실비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3세대 실비가 가입이 안 되고 전환도 이제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니까 유사보험도 이미 다 3세대는 다 끝났죠 이제. 그래서 전환을 하든 새로 가입하든 4세대 실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된다. 4세대 실비 보장이 얼마나 더 작아지는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물론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도 있으니까 내가 요 정도 보장을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2세대 실비 보장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보험료 부담돼도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끌고 가시다가 도저히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오른다, 이제는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 4세대 실비나 아니면 노후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보험을 뭐 이렇게 신뢰하지도 않아, 나 병원도 많이 안 가, 아파도 뭐 주로 참고 또 나 되게 건강해, 그리고 보험료 낼 돈도 너무 아까워,
그러신 분이라면 4세대로 전환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 2세대 실비 보험료 지금 비쌀 테니까 4세대 넘어오면 지금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런 각각의 상황에서 이분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에 이제 실비만 남아있고 나머지 담보들은 많이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담보를 새로 가입해서 저렴하게 보완을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암보험하고 2대 진단보험을 나눠서 가입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게 훨씬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써주신 걸 보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 드린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질병마다 인수 기준과 심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간편심사보험으로 다 갈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랑 고혈압이 있어서 뭐 약 드시고 계시면 간편심사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당뇨병하고 고혈압은 암 진단비 가입할 때는 그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혈관 쪽 질환 문제지 암 발병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있어도 암 진단비는 일반 보험에 가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면서 전부 다 간편심사 보험으로 가면 보험료가 또 많이 비싸니까 암 진단비는 일반 보험으로, 뇌랑 심장 쪽 2대 진단비는 조금 비싼 간편심사 보험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가입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험료도 비교해 보면 유병자에서 간편심사 보험 하나로 가입할 경우에 암 2,000, 뇌 심장 1,000 가입할 때 11만 5,740원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 똑같은 보장을 두 개로 나눠서 유병자의 뇌 심장 2대 진단비만 1,000을 가입하고 일반 암보험 건강치 기준으로 암 진단비만 2,000 가입했을 때 89,988원이 나온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면 26,000원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설계사분들 또 찾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또 귀찮잖아요. 보험료도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더 알아봐야 두 배로 알아봐야 되고 보험도 두 개로 해야 되니까 귀찮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보장은 똑같은데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 유지하고 암이랑 2대 진단비, 3대 진단비를 추가해서 훨씬 저렴하게 하셨다. 부모님 나이대니까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한 나이는 아니겠죠. 그러면 2+1 중에 2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실비랑 3대 질병 진단비를 잘 가입하신 케이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딱 두 문장 써주셨는데 그냥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아 이런 식으로 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상세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다 조정을 하셨나 봐요. 30대 초중반이신데 실비에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시거나 그쵸 마찬가지죠 위에처럼.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3세대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실 수 있었었나 봐요. 지금 다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전에 하셨으니까 3세대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보험 4만원 해지하고 4만원짜리인데 암보험만 가입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같은 금액대로 3대 질병 진단비를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장을 좀 강화하셨다. 여기 또 꼼꼼히 써주셨는데 순서는 당연히 3대 진단 가입 후 기존 보험 해지를 하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시거나 조정하시면 안 돼요. 담보를 삭제하셔도 안 돼요. 담보 한번 삭제하면 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잘 가입되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기존 보험을 조정할지 아니면 넘어갈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격 급하신 분은 기존 보험 그냥 해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암보험도 추가를 하셨고 그러니까 암진단비를 두 개로 나누신 거죠. 온라인 암보험 보강하시고 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자동차 보험도 저렴하게 가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됐죠 뭐.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추가하신 거고 그 외에 보험 가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여유가 좀 되시면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후유장애 같은 거 특약 넣으시면 좋다.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좋은 특약들이다 말씀을 드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에 넣든지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 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 뭐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어서 부양가족이 생기게 된 경우는 그때는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추가를 하시면 된다. 그럼 거기서 보험 더 가입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나는 화재 쪽이 걱정된다. 그러면 화재보험 뭐 10,000원 정도에 가입하시면 그 정도면 보험 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뒤에 좀 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고지 의무였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요양급여 내역서에는 병명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직접 서류를 떼보니 다른 병명도 같이 진단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안증, 위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5년 내 7일 이상 치료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애써 낸 보험이 해지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귀찮더라도 고지 의무 꼭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병원까지 가셔서 진단 내역서까지 다 떼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죠. 만약에 보험금 청구한 거를 보험회사가 알아서 이거 서류 떼와라 라고 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고지 의무는 항상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보험사도 영리회사잖아요. 지급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수익이니까 회사에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든다고요.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있으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고지 의무는 항상 꼼꼼히 잘 챙기자. 그리고 또 경험 많은 설계사분들한테 이거는 잘 도움을 좀 받자.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사님과 소통하며 잘 가입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혼신으로 영상 만들어주신 반보만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모두들 화이팅!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설계사 만나실 때 최소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고 직접 또 혹시나 안 좋은 설계사 만나서 막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을 정도, 제 역할이 그 정도까지죠. 설계사 앞에 가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저는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서 저도 뿌듯하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조정한 케이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구독자님께서 부족한 담보를 보강하면서 덜 중요한 기존 담보도 잘 삭제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제가 만들어드린 가이드를 토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변형해서 가입하셨다. 다른 분들도 영상과 또 댓글도 많이 보셔서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